네, 오늘의 두 번째 정치 속풀이는 구자룡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두 의원님과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일단 뭐 특검이라든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좀 너무 자세한 브리핑한 거 여기에 대한 비판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좀 사실관계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진 것 같은데 특검팀에서는 이제 이 체포조가 도착을 하니까 수의를 벗고 이제 바닥에 누워서 저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더워서 벗었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명을 했거든요. 네. 다 좀 이게 너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알고 싶지 않죠. 예. 그리고 그 알고 싶지 않은 상황을 굳이 언급하면서 특검 수사에 좀 관심을 더 모으려는 그런 취지가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법조인들도 그렇고 이 사안을 딱 접하고서 아, 특검 수사가 뭐가 없구나. 지금 당장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이걸로 지금 소비를 하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슈몰이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전에 네. 국정농단 때는 브리핑하면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마다. 예. 근데 요새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반응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실체 진실에 대해서 이런 걸 밝혀냈습니다.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없어요. 지금. 없고 지금 이 특검의 목적이라는 거는 물리력 행사에서 끌어내는 건가요? 끌어내면 특검은 성공인가요? 지금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원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은 거를 굳이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특검이 아, 자극적인 소비를 하는 그런 이슈만 지금 뭐 골몰을 하고 있구나. 이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물론 이게 이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시콜콜 브리핑을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욕을 하면서 또 이렇게 약간 특검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국민의 알 권리와는 상관없는 내용까지 알려지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눈살이 찌푸러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게 이게 지금 다른 사건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누군가를 소환할 때 공개 소환하세요, 포토라인 세우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피하면 특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무슨 응징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과거를 따져보면 포토라인이라는 건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소환을 할 때 취재 열기 때문에 기자들 않고 뒤엉켜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다쳤었어요. 그러니까 네. 질서 유지 차원에서 피의자도 보호하고 질서도 지키자. 그래서 포토라인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일종의 질서 유지선 같은 거. 근데 그게 네. 나중에 인식이 변하면서 거기 세우면 망신주기 되지. 거기 세워. 왜 비공개 소환해? 특혜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네. 체포라는 것도 누군가가 도망 다니고 있으면 수사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네. 실체 진실을 알고 싶은데 그럼 일단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잡아와서 진술을 듣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구속이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밖에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체포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과거에는 막 줄소환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건 정말 과거의 얘기고 그 인권 하던 문재인 정부 때 정착이 됐던 게 구속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건에 대해서 추가건이 뜨면은 들어가서 출장 조사를 했어요. 다 그랬어요. 일반인도. 예. 그래서 일반인도 그렇게 했고 그때 마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있을 때도 출장 조사 갔는데 본인이 조사 시작할 때 나 진술 거부한다. 이런 거 그냥 무산되고. 네. 가가지고 실체 진실을 알고 싶으면은 출장 조사하면 돼요. 왜냐면 신병이 확보돼 있잖아요. 신병이 확보돼 있을 때 가가지고서 진술 거부권은 법에 정해진 권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으로서는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진술 거부권 행사한 순간에 수사는 끝나요. 그러니까 결론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굳이 체포영장 했으니까 나와라 하는 거는 끌어내는 모습을 마치 실적인 듯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무슨 정치적인 목적 아닌가 이런 비판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어제는 뭐 이런 설명을 했던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전에 국정농단 특검팀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최서원 씨, 우리가 흔히 최순실 씨로 알고 있는 최 씨를 강제 구인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최서원 씨가 들어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했던 기억이 나요. 뭐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했으니까 당해봐라 뭐 이런 논리인지 어제 굳이 이런 설명을 꺼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뭐 논리 모순 아니냐,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압박을 주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네. 국정농단으로 들어선 정부에서 수사 관련된 이런 준칙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 첫 번째 뭐 비공개 소환의 혜택을 조국 장관 본인이 받네 어쩌네 그런 기사들 떠올리실 거예요. 네.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막 강제 소환하고 줄 소환하고 야간 수사하고 막 이랬던 게 그때부터는 6시 이후에 야간 조사할 때는 동의를 한번 받아요. 그리고 9시 넘어가면 또 한 번 받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옛날 얘기할 것 같으면 그 옛날에는 막 머리도 쥐어박아 가면서 했죠. 네. 그러니까 옛날 얘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많이 바뀌어 있는데 왜 그렇죠. 굳이 뭐 옛날 것까지 끄집어내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좋아요. 검찰총장도 했었고 전직 예. 대통령이면 품격 있게 그런 모습 보이십시오라고 압박 넣는 건 좋아요. 우리도 그런 거 원하고. 네. 근데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나 다른 피의자들하고 똑같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법적으로 이게 뭐 속옷이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노은재 앵커랑 네. 작년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던 시절에도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 굉장히 서로 많이 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도 검찰청 가서 조사받아야 된다. 포토라인 네. 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제가 그때 기억나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때 사장 나오라 그래 이런 거 제가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네. 본인이 가서 해명해야지 왜 이러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파면까지 된 대통령을 감쌀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냥 법대로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수사는 목적을 아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끌어내면 성공인가요? 실체 진실을 알고 싶지? 그래서 우리 과학수사 그러는데 본인의 진술이라는 게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지가 오래됐어요. 옛날에는 자백이 증거의 왕이라 그래서 어떻게든 자백을 이끌어내면 그 수사는 끝났어요. 그래서 고문도 했던 거고.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증거,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 그리고 뭐 SNS 뒤지고 포렌식하고 이래가지고 증거를 통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백이나 진술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다 뭐 검수완박하고 이럴 때 검찰 조사도 나중에 검찰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하면은 휴지돼 버리게끔 민주당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진술을 하더라도 나중에 전 이거 인정 못합니다. 그럼 휴지가 되는 그 서류를 만들겠다고 지금 똘똘 말아서 끌어내라는 얘기를 할 이유가 있는가? 아, 실효성이 별로 없는데 보여주기 식인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 같아요. 예. 그리고 사건의 핵심일 것 같으면 누구랑 어디에서 뭘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거 이거는 뭐 가능하죠. 우리도 알고 싶죠, 그런 거는. 근데 그쵸. 사건의 핵심이 이게 죄가 되고 말고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건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핵심이에요. 근데 그게 시계가 나중에 어떻게 버렸는지 이거는 범죄 성립 이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네.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거 가지고는 망신주기다라고 했잖아요. 굳이 거기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었지 않냐. 그럼 논두렁이 망신이에요? 속옷이 망신이에요? 저는 그게 비슷하게만 갔으면 좋겠다. 뭐 비슷한 느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망신주기다라고 공격을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알 권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지금 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정청래 대표는 담요로 말아서라도 체포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정성호 법무장관도 구치소 측에 지시를 한 것은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윤 전 대통령 측 얘기는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계속 대치 상태만 계속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할 것 같거든요. 이 상황이라면. 그때는 실제로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법적 조치를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일단 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이게 뭐 팔짱을 딱 끼고서 나오고 이런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 행사는 가능해요. 그건 영장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말한 정도는 그렇게까지는 더 그렇게는 과한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되는 건 전직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상황은 똑같잖아요. 항상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럴 때 소환 거부하는 경우는 비일비재예요. 예. 그리고 소환이 그래서 무산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상식선에서는 이해 안 되시겠지만 기분 안 내킨다고 법정도 안 나가는 피의자 피고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서울구치소장 상대로 질의했는데 서울구치소장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니까 당황하는 표정도 방송 나왔었잖아요. 네. 하루에도 몇 번씩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프다라고 하면은 안 나가는 피의자들, 피고인들도 많습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왜냐면 저는 사건 하다 보면은 자주 접하거든요, 사실. 네. 막 법정도 안 나와 버려요.
그리고 변호사 접견 실컷 제가 갔는데 네. 기분이 안 좋다고 당일날 접견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막 뭐 별일이 다 있어요. 왜냐면 뭐 화이트 칼라 범죄 많이 배우신 분들도 있지만 네. 또 그렇지 않은 뭐 폭력 범죄의 성향이 그런 뭐 스펙트럼이 엄청나거든요. 교도관들이 엄청 고생하세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전에 특검에서 물리력 행사해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게 특검에서는 끌어내는 게 본인들 실적이라 생각하니까 막 강요하겠지만 현장에 있는 교도관들은 그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네. 거기서 몸싸움 벌어지다가 다치거나 이래버리면은 국가배상 청구하고 독직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형사문제 거는 일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교도관들 그거를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요. 정치인들이 좀 말을 그냥 편하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 현실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그 상당성 범위를 살짝이라도 넘으면 위법이 또 인정되거든요. 심지어는 뭐 검사실에서도 조사받다가 피의자가 나 이제 그만 받고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검사랑 수사관이 뜯어말리고 막 이러다가 다쳐가지고 국가배상하고 뭐 이렇게 문제됐던 사례들도 있어요. 심지어 검사실에서도.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시시콜콜 브리핑 하는 거나 뭐 담요로 둘둘 말아라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사실 좀 국민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조사에도 좀 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젠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거는 짚어야 되는 게 처음에 특검이 출범했을 때 윤 대통령 쪽에서 소환 조사에 응했었잖아요. 네. 기억나실 거예요. 이건 특검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니까. 근데 응하다가 구속이 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수사가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바람에 단추를 잘못 깼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왜냐면 일반적인 사건도 수사 쭉 하다가 마지막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하잖아요. 네. 그 수사의 절정이라고 불러요, 다들.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예. 피의자 같은 경우엔 내가 방어를 잘 하면 구속은 안 되겠지, 혹은 혐의를 떨겠지라는 희망을 가져야지 자기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가지고 공방을 벌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초장에 구속이 돼버렸어. 그럼 나는 다 잃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그냥 기소해라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쪽에서도 다른 사건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초반에 나 뭐 억울하네 어쩌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뭐 진실이든 아니든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텐데 네. 그러다가 구속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희망 잃고 지금 기소해라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면 초반에 소환 조사에 응했던 사람을 조사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조사를 하고 마지막에 신병 처리를 하지. 네. 왜 단추를 이렇게 앞뒤로 해가지고 앞에 보여주기 실적을 냈다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또 끌어내는 게 실적인 듯이 하는가. 처음에 그 구속영장을 그때 청구 안 하고 예. 요거 뒤로 했으면 분명히 지금도 계속 소환에 응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은데 특검 수사가 다른 수사하고 순서를 다르게 했다라는 거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거기서 벌어진 일이다. 양쪽 다 잘못이에요. 저는 양쪽 예. 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일 보고 싶지 않고 이런 걸 보고 싶지 않은데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된 지 며칠 만에 이제 계속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 추석 전에 여러 가지 개혁 작업들을 완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검찰, 언론, 사법 3대 개혁을 뭐 완수를 하겠다면서 특위위원장까지 좀 임명을 했는데 추석 전까지면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굵직한 큰 개혁 작업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특검처럼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은 어그러지고 망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꼼꼼히 해서 성공을 해야 진짜 개혁이 좀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죠. 바꿨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근데 바꾸고 나서 그 충격은 이 나라와 국민들이 다 온전히 다 이렇게 입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가. 이번에 주식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혼선을 주고 나서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해야겠다라고 지금 되감았잖아요. 네. 법이라는 것도 그런 상황이 초래되면은 이미 충격은 충격대로 오고 그 되감는 상황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 자체가 그냥 나라를 휘청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네. 법 바꾸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리고 야당 시절에 바꾸는 거하고 여당 정부 가졌을 때 바꾸는 게 또 달라요. 그렇죠. 자기 야당 시절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 나쁘다 소리만 해도 그냥 본인 밥값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당, 특히나 여당 대표가 됐을 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 시스템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게 이 질서와 법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뭐 뚝딱 바꿔놓고 민주당에서 바꾼 것들 가지고 충격파가 지금까지도 있는 것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예. 맨날 그럴 때는 그 충격에 대해서도 뭐 부정할 수 없을 때는 그때 가서는 뭐 취지는 좋았다, 방향은 맞았다, 뭐 맨날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네. 5살짜리한테 10살짜리 옷 입혀놓고 취지는 좋았다, 방향은 이게 맞아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욕해요. 지금 당장 안 맞잖아요. 예. 지금 당장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명할 거는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제대로 못 보는 거고 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냥 뭐 닭공 이런 것만 가지고서 성장한 정치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당 의원 시절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본인 자체가 느껴야 될 것 같은데 둘러싸고 있는 강성 지지층이 그걸 깨우칠 뭐 계기를 마련을 해주지 않는 것 같고 본인은 그거 붙잡고도 충분하다. 어차피 중도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나한테 실망해가지고 넘어가기엔 저쪽에 대한 실망이 더 많지 뭐 이런 거 정도 계산하는데 그거는 그 장사꾼 주판 튕기기지 국민 예. 아우르는 정치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이제 우려는 뭐 여기저기서 좀 나오는 상황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곧 8.15 광복절이 있다 보니까 광복절 특사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어제 혹시 지금 정치권에서 광복절 특사를 논의 중인가 하는 장면이 하나 포착돼서 그거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핸드폰이 찍히신 분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고 그 송원석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눈 사람이 강훈식 비서실장인데요. 특사 관련해서 본인이 요청하는 이제 야권의 정치인들 명단을 쭉 이렇게 요청을 하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한번 더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는 특사를 할 때는 여야 균형을 좀 맞춘다. 정치인 특사를 할 거면 다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야당 쪽에서 추천 인사를 받는 게 조국 전 대표 특사를 해주려다 보니까 균형 맞추려고 좀 고르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 해석 나올 법하죠.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의견 수렴 차원에서 물어보면 네. 그 야당 중엔 당연히 조국혁신당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럼 조국혁신당에서 이게 당연히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물은 건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물어봤으면 당연히 조국혁신당한테도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예. 저기서 알 수 있는 건 조국혁신당하고도 저런 얘기 하겠구나. 이런 추측할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의견 수렴이라고 할 법하지만 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구서들이 지금 들이밀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 와중에 야당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쪽은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걸 수 있지만 동일하게 조국혁신당하고도 저런 내용 오고 가지 않는가에 대해서 아마 취재해보시면 애매하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또 반대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엔 물어보고 조국혁신당은 패시겠습니까? 이러면 또 네. 그것도 곤란할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반드시 물어봤을 거다. 들어갈 것 같으세요? 구자룡 변호사가 보기에는? 들어가면 특사 안 돼요. 명단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저거는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덜컥 조국 대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서로 조율했네, 주거니 받거니 했네, 이런 후폭풍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선명하게 세우고 나서 저기에 대해서 자신들도 어떻게 내가 이 정치적으로 보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특사에서 조국 대표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국민들 마음에 크게 상처 주는 거다. 최근에도 뭐 시험지 빼돌려가지고 어머니랑 학교 교사가 구속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치권에서 특히 조국혁신당은 뛰어가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손 붙잡고 울어주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되나요? 네. 그게 상식인가요? 이 입시비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형기 얼마 채우지도 않았는데 사면을 논한다. 무슨 뭐 정치적인 투쟁하다가 투옥된 것 같은 뭐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착시를 우리가 점점 일으키는데 혐의를 까먹는데 입시 비리와 수사 무마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그렇죠? 자꾸 네. 검찰 개혁하다가 이런 옥고를 치릅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안 나쁜데. 네. 그죠? 몇 년 안 된 일이라서 아직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국민의 상식과
대결해보겠다라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면이라는 거는 원래 왕의 권리예요. 네. 왕의 권리인데도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그게 살아남은 건 정말 제한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쓰라는 거기 때문에 국민 통합에 맞지 않으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이낙연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띄우다가 여론이랑 안 맞으니까 그때 지지율 확 내려갔었잖아요. 네. 여론을 항상 봐야 되는 게 사면이거든요. 정치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아마 됩니다. 관련해서 이번 주 여론을 좀 보고는 뭔가 결정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